예, 여러분 잘생긴 남자, 행복한 남자 유창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리더 여러분 감사하고요. 성창윤 우리 총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총장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저기 품수 우리 교수님, 오행자 교수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3만 명 구독 축하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전국의 봉당 힐링 TV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오면서 제 뒤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살다가 지금 좌절하고 계시는 분도 어쩌면 오늘 이 채널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분도 어쩌면 이곳에 쳐다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말로 너무 세상이 힘들다 하시는 분도 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하나의 추억이다. 왜 그러냐? 제가 2014년도에 저의 삶에 바뀌는 운명의 시간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죠. 이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모습이라면 2014년도 6월 정확하게 24일 날이에요. 선거하는 날. 예, 그렇죠. 지방선거하는 날 2014년도에 저는 생생정보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TV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우연찮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D분이 저한테 촬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생긴 내가 그래 한번 나가보자. 딱 찍었는데 3주 있다가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세상에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얘는 나오는데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친구가 나오길래 어서 많이 봤는데 어서 보긴 봤는데 저 인간이 누굴까 보긴 봤는데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한 번에 알아보더라고요. 우리 아빠 나왔다고. 저는 이 모습을 보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제가 2000년도부터 2박 3일 단시고를 운영을 하면서 전국에 2박 3일 프로그램을 제일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하던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변한 거예요. 2014년도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구독하시는 분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매운 거, 짠 거, 자극적인 거를 많이 먹는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조금 있으면 욕골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저희 기업사장들한테 뺏기고 8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뺏기면 우리나라 법이 1심, 2심, 배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게 8년 정도 걸립니다. 마침 이때 텔레비에 나오면서 충격을 받은 차에 이때 저희가 대법원 승소를 하게 돼가지고 야 이대로 살면 또 안 되겠다. 과거로 돌아가자. 도대체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보다 이게 몇 년 전일까요? 한 10년 됐죠? 10년 차입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지금의 모습보다 10년 전 모습 누가 더 젊었을까요? 지금요. 10년 전이 더 젊었겠지. 10년인데 그러면 얘가 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아주 혈통이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보시기에 어때요? 저놈이 형 같아요? 이분이 형 같아요. 근데 저놈이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 어쨌든 10년 전 동생이 형 같더란 얘기예요.
제가 이때 충격을 받고 매일같이 제가 산에 공복을 제가 45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남들은 그랬죠. 야, 3일만 안 먹어도 나는 밥숟가락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3일만 안 먹어도 기운이 없는데 45일 갖다가 안 먹을 작정을 했냐. 거기에 비장의 무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5일 동안 매일같이 동두천에 칠봉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매일 올라가는데 어쩌면 거기에 그 동두천에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저를 지금 몰라볼 거예요. 얘는 알아볼 겁니다. 동네 아주머님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면요, 저는 중간도 못 가고 힘들어서 앉아있는데 그분들은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저한테 그래요. 뚱땡이 열심히 갔다 와. 세상에 45일 동안 제가 매일같이 동두천 그 칠봉산을 한 500거리가 넘는데 매일같이 갔다 오는데 45일 만에 제가 몇 킬로를 감량을 했냐면, 여러분 이게 체지방이에요. 이게 체지방 1kg, 하나가 1kg입니다. 두 개가 몇 킬로죠? 2kg. 2kg야. 2kg인데 이게 제가 45일 동안 이게 정확하게 31개가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네? 31개. 31개가 빠져나가는데 깜짝 놀라고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보시기 어때요? 건강해 보입니까? 저는 조금 아까 제가 삶의 희망을 잃으신 분, 그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했어요. 저는 이때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혈압은 202까지 갔고요. 고지혈증에 통풍에 당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을 잘 때 위험했어요. 저는 저녁이 제일 싫어. 여러분들 저녁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왜? 혹시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계시나요? 많이 어서 들어봤던 얘기죠. 저는 밤만 되면 무서웠어요. 오늘도 또 자야 되냐? 하다가 멈추면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다가 세상에 31개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크게 없어졌어요. 우리 애기들보다 더 편하게 잠을 자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고지혈증이 없어졌고요. 통풍이 없어졌고 당이 없어지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가 31개가 빠져나갔는데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요. 31kg 감량을 하고 갔더니 저라고 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알고 혈압부터 재보는 거예요. 혈압이 정상이야. 세상에 혈관도 정상이고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전부 다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가 31개가 이게 어디에 있는 게만 나갔을까요? 여러분들 옆구리살, 뱃살, 내장지방, 기타 등등등등인데 제일 많이 빠져나간 데가 혈관에도 이게 있습니다. 혈관에 있는 살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 고혈압 약 드시는 분, 아니면 손발이 저리신 분들, 어깨가 저리신 분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혈관에 이러한 지방이 꽉 차 있어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지방을 갖다가 바깥으로 내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좀 편하게 내보낼 수 없을까? 혹시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디를 잘못 물려받고 태어났다라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약을 드시거나 세상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내 잘못인데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어서 아팠어요.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그게 영양분이 혈관에 쌓여가지고 혈압약 드시는 거예요. 혈관에 쌓여가지고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고지혈증 약 지금 드시는 분이요, 10년 동안 드신 분이 지금도 드시면 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안 그렇습니까? 10년 드셨으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약이 돼도. 그런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더 먹어요. 안 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당 수치가 많으신 분이 당약을 먹어. 그러면 합병증은 진행이 돼. 한쪽에서 발이 썩고 눈이 멀기 시작을 해요. 당약을 먹으면 합병증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출까요? 아닙니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서서히 될 뿐입니다. 허나 진행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갖다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23년 동안의 노하우를 갖다가 이 공복은 명약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에
모든 걸 다 이 안에 서술을 해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이 책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150살까지 사는 거,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때요? 150살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빨리 죽어야지. 안 돼. 죽으면 지만 손해요. 누구 하나 꿉쩍 안 합니다. 나 죽으면요, 우리 아들내미 새끼들 뒤에 가서 어떤지 알아요? 술 먹으면서 건배하고 앉아있어요. 언제 그랬냐고. 한 달 동안은 아파할지 모르지. 어차피 한 번 초대받은 이 지구 어금니에 물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성서에는 960살까지 살았대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의해서 그 이후부터 단명이 돼가지고 세상에 30년뿐 못 살고 이러다가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육순잔치 하시는 분들 봤어요? 없어. 제 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떤지 알아요? 저희 할아버님이 요 자리를 이미 봐놓고 느티나무 밑에서 50 조금 넘으시고 60이 안 되셔가지고 막걸리만 마시고 했어요. 오늘 갈래나 내일 갈래나. 근데 지금은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 때는 어때요? 환갑자체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부패해서 불러가지고 기생이 와서 춤을 추고 축하를 추고 난리 났어요. 엊그저께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환갑을 했어요. 환갑이란 말은 못해. 회갑잔치를 못합니다. 지금 만약에 부패해서 회갑잔치는 뭐라 할까요? 미쳤나? 이럴 거예요. 왜? 지금은요, 90이 넘어서 돌아가셔도 호상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생명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장난컨대요. 여러분, 지금 생명 길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20년, 30년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있으면요, 지금의 생명 훨씬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0살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50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까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그래서 공복은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현재 시중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공복은 최고의 약. 도대체 왜 공복은 최고의 약이라고 할까? 공복 먹힌이라고 해서요. 장수하고 싶다면 먹지 말고 걸어라고 하는 이 책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죠? 먹지 말고 걸으래요. 세상에 공복에 걸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데요. 공복에 걸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데 지금 새롭게 핫한 최고의 베스트셀러 데뷔 작품이 하나 나왔죠. 그게 바로 공복은 영약. 이것은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 공복은 잠자는 의사를 깨운다. 내 몸에 의사가 있다라고 저는 23년도부터 얘기가 다녔어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23년 전에는 야, 정신 나간 놈에 어떻게 네 몸에 의사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누구한테 의존하죠? 의사 선생님한테 의존했잖아요. 고치기도 하고 단골이 되기도 하고. 지금 15년째 단골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 병원에. 그분은요, 장담컨대 음식을 안 바꾸면 못 고칩니다. 앞으로 그분 15년 이후에도 그 집 단골을 할 겁니다. 음식으로 온 병, 음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영양분이 축적이 됐는데 계속 과하게 먹어서 영양분이 계속 축적이 되면 이게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들 몸속에 독소는 음식으로 인해 성부해요. 근데 독소는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가 않아.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음식을 안 먹어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영양분 보충을 더 안 하면 지가 남아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언제? 공복이 되면. 여러분, 도대체가 공복이 무엇일까? 음식을 먹고 8시간 지나면 공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요, 4시간 만에 공복이에요. 어떤 분이? 죽을 드신 분들, 위에서 별 소화 안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 근데 꿀꺽꿀꺽 생기시는 분은요, 이걸 소화를 다 시키려면 이게 12시간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복이 길어지는 거예요. 한결같이 오래 사신 분들이 보면 배식을 했나요? 소식을 했나요? 소식을 하면서 어떻게 드셨죠? 꼭꼭 씹어 드셨어. 왜 그럴까요? 공복을 빨리 해라고. 위에서 조금만 하니까 꼭꼭 씹고 많이 씹으니까 소화할 게 없어. 소장에 바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소장에서 바로 내려가서
여기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소장에서는 똥창고가 누구나가 있어요. 똥창고가 대장이에요. 똥창고로 싹 보내버려. 그게 보통 일반인들은 8시간, 소장까지 갖고 있는 게 8시간이에요. 똥창고에 누구나가 3kg부터 9kg까지 메고 다니는 거야.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도요, 몸속에 똥창고에 3kg에서 9kg씩 메고 오신 거예요. 지금 다 있단 말이야. 왜? 소장이 8시간이 비면은 그때부터 공복이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왜? 그럼 공복은 최고의 약이라고. 공복에 걸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공복은 뭐야? 공복은 잠자는 의사를 깨운다라고 했냐?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릴 때 띠띠에다가 넘어진 적 있잖아요. 넘어져갖고 상처가 이렇게 난 적 있어요. 미역 갖다 넘어져서 상처 난 적이 있어. 하다못해 철벽 가서 고기 잡다가 넘어져 상처 난 적 다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어땠을까요? 상처 나면 집에 가서 엉엉 울고 가면 엄마가 무조건 여기 뭐 발라줬죠? 된장. 된장 발라줘. 맞아요. 이거 발라보는 분들이야. 그리고 또 뭐 발라줬죠? 빨간 거. 악기장기. 그렇지. 빨간 악기장기. 약 발라주고요. 어떨 때는 안 발라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상에 된장을 발라주고 빨간 약을 발라줘도 걔가 낫을지 몰라도 하나도 안 발랐는데도 낫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낫겠냐는 얘기야. 된장도 안 바르고 세상에 빨간 약도 안 바르고.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낫게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의사가 멍텅구리 의사가 있는 분이 여기 계시고 아니면 똘똘한 의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똘똘한 의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멍텅구리 의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똘똘한가? 혹시 구독하시는 분 중에 나는 상처가 나면 유독 오래 간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상처가 나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오래 가. 이런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내 몸속에 멍텅구리 의사가 있어 그래. 고치다 말고 이틀 고치다 말고 이틀 고치다 말고 아이고 힘들어 이틀 고치다 말고 아이고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근데 똘똘한 의사가 여러분들 몸속에 있으면 어떨지 알아요? 바로 고치기 시작하는 거야. 빨리 고쳐버리는 거야. 특히 똑같이 여기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똑같은 상처가 있는데 인간은 똑같은 비슷한 날짜에 아물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빨리 아무시는 분이 있어. 나는 굉장히 오래 아무시는 분이 있어. 이분은 똘똘한 의사가 몸에 있냐 멍텅구리 의사가 내 몸에 있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해줘. 야 그까짓 건 말이야 밖에 상처 난 거 한 달 있다 아물 물었고 보름 있다 아물 물었대. 보름만 참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야. 여러분 상처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상처는 밖에 있는 걸 쳐다보기로 하잖아요. 크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몸속에 있는 상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그게 명증이에요. 그게 공풍이야. 그게 세상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은 암이고 그게 지금 혈관이 얇아지려고 하는 뻥 터진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 멍텅구리 의사 있는 분들은 어때요? 세상에 암을 고치다 말고 아이고 힘들어 고치다 말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에 암이 온몸에 전이가 돼버린 거야. 이게 멍텅구리 의사가 그런 거예요. 이 뇌 혈관에 기름이 꽉 찼네. 이거 갖다 빼내야 되는데 빼내다 말고 아이고 힘들어 빼내다 아이고 힘들어 빼내다 아이고 힘들어 하다 보니까 뻥 터져버려서 뇌출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멍텅구리 의사예요. 그 똘똘한 의사는 어때요? 다가올 조금 있으면 터질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염증이 있으면 지금부터 잡아줘갖고 암으로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몸속에 진짜 네 말 맞다라 의사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몸속에 의사가 똘똘하면 좋겠습니까? 바보 멍텅구리였으면 좋겠어. 그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의 의사는 똘똘해지려면 그게 바로 공복에 똘똘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복에. 여러분들 음식이 소장이 비어있을 때 몸속에 의사는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고장이 났나 어디가 고장이 날 것 같다 미리미리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얘를 갖다 고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야 10년 2개월 있으면 뇌출혈이 발생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10년 2개월 있다 뇌출혈이 발생할 거야. 알려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세상에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안에 콜레스테롤을 산화 콜레스테롤을 내보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 발생 안 되는 거야. 운동도 꾸준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의사는 어떤지 알아요?
다가올 질병을 지금부터 미리 고치기 시작해. 다가올 질병을 지금부터 뻥 터지지 않게 10년 2개월 있다가 뇌출혈 발생이 안 되도록 지금부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바로 공복이 돼야만 내 몸에 있는 의사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뼈가 아프면, 허리가 아프면, 뼈다가 아프면 어디로 가죠? 큰 병원 가잖아요. 큰 병원. 그리고 뇌가 안 좋으면 어디 가요? 신경외과로 가잖아요. 그다음에 외과, 내과, 이가 안 좋으면 어디로 가요? 치과로 가잖아요. 이렇게 다 전문의를 가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도 전문의 의사들이 다 따로 있어요. 전문의 의사.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속에도. 그러면 박수 치려면 시원하게 한번 치고 가자고. 공복 8시간이 되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제일 더 중요한 건요. 혹시 공복 8시간 전에 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혹시 체지방이 많이 있고 배가 많이 나왔어. 몸집이 나는 당당해. 이런 분들은요. 오호라 축복받은 몸매구나.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축복받은 몸매인지 알아요?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지금 빼짝 마르신 분이 고혈압이야. 약을 드셔. 뚱뚱한 사람이 고혈압 약을 드셔. 날 수 있는 확률이 누가 많을까요? 뚱뚱한 사람. 그러면 지금 뚱뚱해갖고 마침 고혈압 약을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나는 축복받은 몸매예요. 빼짝 마른 때 먹으면요.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못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체지방은 청정해역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혹시 나는 뚱뚱한데 도대체 제가 엄청 고도비만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해고요. 보통 60kg, 50kg 감량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과연 의지력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는 먹고 싶은 의지력 때문에 안 그래요. 그분의 몸속에 뚱보 삼총사가 잘못돼서 그래. 세상에 나는 미녀 삼총사 들어봤는데 뚱보 삼총사가 있대?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런 뚱보 삼총사가 있어요. 얘가 잘못돼서 그래요. 얘가 고장이 나서 그래. 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공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세한 내용은 이 안에 보시면 나오고요. 뚱보 삼총사는 렙틴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 아드포넥틴 호르몬이에요. 이 중에 가장 착한 호르몬은 아드포넥틴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지방에 숨어 있습니다. 얘는 조금 있으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 렙틴 호르몬은요 식욕 조절이 안 돼. 먹어도 계속 밤새도록 먹어. 20시간 먹고 위가 50배가 늘어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의지력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고 몸속에 이 뚱보 호르몬 삼총사가 잘못돼서 그래요. 얘만 고치면 식욕이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자세한 거는 책에 이 있습니다. 책에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여기서 아까 신나게 제가 윤태라 우리 한참 이 안에서 제가 같이 신나게 춤을 췄어요. 근데 춤을 췄는데 제가 왜 신나게 춤을 췄을까요? 여러분 오늘 신나게 흔드신 분들 있죠? 생명이 연장이 됐어. 연장이 됐다. 1시간 정도 연장이 됐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100개씩 전부 다 몸에서 생성이 됐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뭐길래 그러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가 여러분들 세포에 없으면 여러분들 사망입니다. 죽어요. 내가 죽으면요 미토콘드리아는 하나도 없어져요. 곧 미토콘드리아 죽어버리면 나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처음도 미토콘드리아고 마지막도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러면 과연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있냐? 지금 우리가 세포가 여러분들 몇 개가 있다는죠 보통? 100쪽이. 60쪽에서 100쪽에 있다는 데라고요. 60쪽에서 100쪽에. 시험본 사람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60쪽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나하나 꾸면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 세포가 모여서 내가 된 거야. 근데 이 세포가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결이 지났죠? 세포 아무것도 아닌 손바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세포 한 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요?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60쪽에가 지금 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활동력이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활동력이 있죠? 그분들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활발한 거야. 근데 나는 매사에 활동력이 없어. 미토콘드리아가 천변 정도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제가
이 세포 한 개가 어떤 일이냐? 이 한 개에 왕이 한 명 있습니다. 한 국가하고 똑같아요. 그걸 왕을 갖다가 세포 핵이라래. 이게 실제 세포 핵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세포 보이지 않는 세포 한 개에서 어떤 일이 할까요? 세상에 이 아래 보면요. DNA, 리보솜, 단백질 합성 공장, 물질 수송 중계기지, 분비물 처리하는데, 독소용 해소제, 세상의 세포 골격 유지하는데, 세포 분열하는데, 에너지 발전소. 오늘 제가 에너지 발전소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폐기물 처리 공장도 있어요. 물질 대사량도 있고요. DNA 극락구도 있고. 세상에 세포 한 개 이렇게 말이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여기에서 이게 한 나라면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이 한 명인 나라가 좋겠습니까? 그래도 많이 있는 나라가 좋겠습니까? 한 명 있는 나라는요, 어쩌면 여러분 우울증 걸려 돌아가실지도 몰라. 맞아요. 여러분 이 세포 하나에 백성이 10명, 20명뿐이 없는 그 세포가 있고요. 어디는 수천 명 있어. 3,000명, 4,000명 있어요. 아니 3,000명, 4,000명 있으면 어떤지 알아요? 이걸 다 운영을 해나는데 한 명이 하면 어떻게 돼요? 10명이 하면 다 못해. 힘이 들어갖고 너무 힘 들어가지고 못해버려요. 근데 여기에 1,000명, 2,000명 있으면 어때요? 자기 각자의 업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오늘 중요한 거는요. 바로 백성이 누구냐? 그걸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일이냐?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부강하려면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백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백성은 뭐가 있냐면 공장을 돌리기만 해. 이 사람들은 공장 직원이야. 공장 직원인데 세상에 원료 수입부터 자기가 다 해. 완제품 만들어서 판매까지 해. 그러면 세상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원료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원료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막 음식을 드시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부터 해고 하다 보니 당을 많이 드시잖아요. 이걸 전부 가져가. 누가? 미토콘드리아가 갖다가 공장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야. 오늘도 집어넣어 단백질, 오늘도 집어넣어 탄수화물, 오늘도 집어넣어 지방, 당부터 했고 다 집어넣는데, 아니 먼저 가져온 원료는 세상에 공장에 돌려가지고 상품화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상품을 내보내질 않네. 계속 갖다가 집어넣기만 해. 왜? 입으로 먹으니까. 안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입으로 집어넣었다면 미토콘드리아는 무조건 와서 다 가지고 집에 공장으로 가는 거야. 아니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간 지난 원료가 어떻게 될까요? 썩기 시작을 하는 거야.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오염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곰팡이가 나기 시작하고 전체가 균이 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지 알아요?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탄수화물, 지방, 당을 입으로 집어넣으면 가지고 점점 세포에다가 쌓아둔 거야. 이 공장에다가 쌓아. 이걸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우리 주인이 돌리라고 안 해내. 왜? 돌리려고 했더니 공장에 불이 나갔어. 돌리려고 했더니 공장에 기름이 떨어졌어. 아니 불하고 기름은 뭐 줘야지 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탄수화물, 지방, 당을 먹으면 원료만 계속 들어가는데 세상에 이 안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도대체 불과 이 안에 하다못해 기름을 역할을 하는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비타민, 미네랄, 기타 등등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완벽체가 있어야 얘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별나게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보면요, 한결같이 무엇을 안 하시냐면 탄수화물은 좋아해요. 지방도 좋아합니다. 달달한 것도 좋아해요. 근데 비타민, 미네랄은 드실 생각을 안 해. 얘가 들어가야 빨갛게 불이 들어와서 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 그게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신기합니다. 지금 내가 각 세포마다 어디는 100개뿐이 없고 어디는 1000개 있다 했잖아요. 4,000개 정도가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4,000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운동을 하면 되는 거야. 아까처럼 많이 움직였죠? 미토콘드리아가 막 이분법에 의해서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한 세포에 100개뿐이 없어. 미토콘드리아가 4주에서 3주를 부지런히 매일같이 1시간 2시간 걷잖아요. 그 세포에 2배가 늘어나요. 1000개 있는 사람은 2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생겨요. 100개 있는 사람은 200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운동을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일주일만 쉬면 어떻게 되느냐요? 일주일 딱 쉬잖아요. 비가 와서 쉬고 기차 와서 쉬고 그러면 50%가 뚝 떨어져 버려요. 다시 50%를 만들면 다시 4주로 갔다가 또 운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해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미토콘드리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 소염을 써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써봤어요. 예전에 그 분불 때 저녁 한 5시쯤 되면 이제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불을 떼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니 내가만 집어넣으면 다 죽네 불이. 세상에 불이 죽으려면 장작을 잔뜩 집어넣었어요. 잔뜩 집어넣었더니 저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이러면 죽어 그러더니 갑자기 장작을 다 빼시는 거야. 다 뺐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불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산소가 공급이 통행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고 몸이 안 좋은데 이제 집어넣을 때가 아니란 얘기야. 빼낼 때란 얘기예요. 빼낼 때란 얘기야. 몸속에 있는 탄수화물 빼내야 돼요. 몸속에 있는 지방 빼내야 돼요. 몸속에 있는 당 빼내야 돼. 빼내야 사는 거예요. 저 화력처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드시는 걸 매일 드셔야 돼요. 하루에 8끼씩 드셔야 돼요. 다 안 돼. 가끔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말씀을 안 할 수 없어갖고 오늘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자신을 좀 사랑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순이 엄마가 뭘 안 그래요.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필이면 그날 물레방아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날 만약에 그날 그렇지 않았으면요 내가 안 태어나고 딴 사람이 태어났어.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필이면 빨래터에서 그 할머니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또 연지금지 찍고 엄마 아빠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우리 시조 세상에 시조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시조 할아버지가 하필이면 그 시조 할머니 만나서 둘이 세상에 그냥 그 토끼 사냥 갔다가 거기서 눈 맞아가지고 토끼 사냥은 안 하고 그래서 두 분이 시조분이 탄생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야. 세상에 30대 때 40대 때 쭉 내려왔잖아요. 1등만 내려왔잖아요. 여러분들 1등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자신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자신 행복해야 되니까요. 내 자신을 박수 한번 치고